당신이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30년 전의 그 진실, 그리고 주차장의 차가운 침묵. 돈, 내 목적은 당신의 파멸이지 돈이 아니야. 이제 당신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할 시간이야. 오늘 밤부터 잠들 때마다 당신이 죽인 오복길의 피 냄새가 코끝을 떠나지 않을 거다. 도망쳐봐, 채화영. 내가 발악할수록 올가미는 더 깊숙이 내 목을 파고들 테니까.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긴 시간을 1초도 빠짐없이 즐겨줄게. 악마의 가면을 쓴 채화영, 그리고 그녀의 목을 죄어오는 정체 모를 배후. 과연 이 잔혹한 사냥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드림 호텔의 진짜 심장부는 화려한 로비가 아니라 채화영이 결코 발견하지 못한 호텔의 모든 데이터가 소리 없이 집결되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채화영은 임원 전용 주차장을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려던 오복기를 처단할 완벽한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인의 눈길이 닿지 않는 폐쇄적인 요새였고, 이강혁을 시켜 CCTV 기록까지 깨끗이 지워버렸기에 그녀는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사각지대에 머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승리를 자축하며 현장을 떠난 직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지웠다고 믿었던 그날의 진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또 다른 렌즈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었고, 이제 그녀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덫으로 변해갑니다. 강준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의졸입니다. 마 실장이 스토커 같아서 치를 떨었는데 이제 널 싫다고 하니까 왜 서운해? 혼잣말을 내뱉는 그의 눈엔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때 울리는 채화영의 전화는 평소와 같은 다정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준호를 자신의 판 아래 두려는 지독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잠시 후 대표실. 채화영은 마주 앉은 준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뗍니다. 강 본부장, 조만간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때요?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갑자기 무슨 용건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군요. 채화영은 뻔뻔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용건이라니요. 드림 프로젝트 성공 기원 겸해서 식사 한번 하자는 거죠. 그때 차를 마시던 마서린이 낮게 코웃음을 칩니다. 일단 불러놓고 명분은 나중에 갖다 붙이는 스타일이네. 엄마는. 채화영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설이나 강 본부장 있는데 말이 심하구나. 이게 다 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엄마 욕심 위해서? 설이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채화영의 말을 자릅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 강 본부장까지 들락거리면 모양새가 참 묘하지 않겠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강 본부장을 집까지 끌어들이려는 건데? 설인의 서슬 퍼런 추궁에 채화영은 준호의 눈치를 보며 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강준호가 초대를 수락하며 자리를 떠나자마자 정체 모를 배우의 손길이 닿은 노란 봉투가 비서를 통해 채화영의 손에 전달됩니다. 채화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마서린이 누구보다 빨리 낚아챕니다. 사진 속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버지 오복길과 그를 내려다보는 채화영의 잔혹한 모습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서린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본 채화영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그녀는 곧바로 서린의 손에서 사진을 거칠게 가로채 구겨버립니다. 이딴 조잡한 합성 사진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채화영은 오히려 당황을 숨기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채화영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이때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 조각을 밟고 선 마서린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린의 가면을 쓴 장미는 발밑에 흩어진 사진 속 아버지 오복길의 처참함을 마주합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과 함께 당장이라도 채화영의 목을 조르고 싶은 사리가 치밀어 오르지만 장미는 피눈물을 삼키며 표정을 지웁니다. 지금 여기서 본색을 드러내면 아버지를 죽인 저 여자를 완벽히 파멸시킬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장미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오히려 짜증 섞인 서린의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이게 뭐야? 어떤 미친놈이 엄마 얼굴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야? 라며 서린은 사진을 채화영의 코앞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엄마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누가 이런 질 나쁜 합성을 보낸 거냐고 라며 서린은 오히려 채화영보다 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채화영은 순간 멈칫합니다. 서린이 진실을 눈치챈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조작된 공격으로 믿고 있다는 판단이 서자 겨우 숨통이 트입니다. 채화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다시 대표의 가면을 씁니다. 그래, 서린이 내 말이 맞아들인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짓이야 라며 채화영은 구겨진 사진을 낚아채 서랍 깊숙이 쳐넣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보지 못합니다. 고개를 돌린 장미의 눈에 서린 차가운 냉소와 아버지를 잃은 딸의 지독한 슬픔과 증오가 서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미는 속으로 움찔입니다. 믿어라, 채화영, 내가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는 그 순간이 내가 죽는 날이 될 테니까 라고 말입니다. 채화영은 서린이 고개를 돌린 사이 봉투 안의 USB를 급히 휴대폰에 연결합니다.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임원 주차장의 살인 현장이 서명하게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의 자신은 오복길을 밀쳐 죽인 뒤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채화영은 서린이 화면을 보지 못하게 휴대폰을 가슴팍으로 밀착하며 필사적으로 화면을 끄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그녀의 살인을 증명합니다. 채화영은 휴대폰 화면 속에서 반복되는 자신의 범행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곁에 선 서린이 화면을 볼까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고 자신의 가슴팍으로 강하게 밀착합니다. 조작이야. 이건 나를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장난질이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영상의 흔적을 지우려 발악하지만 이미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온 목격자의 눈은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배우는 집무실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눈을 통해 이 추악한 발악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과거와 살인의 비밀을 덮으려 몸부림칠수록 그녀의 목에 걸린 올가미는 더 강하게 조여질 것입니다. 배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채화영이 결코 조작이라고 우길 수 없고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할 가장 잔혹한 진실인 두 번째 배달물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채화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폰을 낚아채 이강혁을 호출합니다. 이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갈라져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혁이 대표실 문을 박차듯 들어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이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게 한 뒤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내밉니다. 이강혁은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오복길 살해 영상을 확인하고는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분명히 내가 다 지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왜 살아있어? 어떤 놈이야? 누가 이걸 찍어서 보낸 거냐고. 이강혁은 당황을 감추지 못하며 CCTV 서버는 확실히 밀었습니다. 이건 호텔 정식 보안망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몰래 설치된 별도의 장비에서 찍힌 게 분명합니다. 이강혁의 말에 채화영은 책상을 내려치며 발악합니다. 그딴 변명 듣자고 너 부른 거 아냐?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낸 놈 찾아내서 죽여버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이 영상이랑 그놈 흔적까지 통째로 지워버리란 말이야. 해결 방법 못 찾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이강혁은 채화영의 광기 어린 협박에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발신 근원지를 추적하고 보안팀 총동원해서 호텔 전 구역을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막음하겠습니다. 채화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이강혁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그 시간조차 배후가 정교하게 설계한 시간표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서리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오태평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물리쳐야 할 공공의 적은 이제부터 채화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연락드리죠. 곧 뵐 수 있을 겁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평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을 미끼로 던집니다. 내일 밤 11시 외곽 폐차장 공터로 나오세요.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아시죠? 동생 오장미의 사고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오셔야 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적한 외곽의 공터. 오태평은 초조한 기색으로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채화영이 공공의 적이라는 문자와 장미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는 문자를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진실을 알고 싶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서린의 모습을 한 장미가 내립니다. 태평은 차에서 내린 여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장미야? 태평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분명 병원에 의식을 찾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할 제 동생 장미가 지금 눈앞에 멀쩡히 서서 자신에게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평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칩니다. 너 뭐야? 귀신이야? 아니면 채화영이 보낸 가짜야? 내 동생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가 왜 장미 얼굴을 하고 내 앞에 서 있는 거냐고.
태평은 제 앞에 선 여자를 보며 실성한 듯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합니다. 말해. 너 누구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서리는 오열하며 태평에게 달려가 그의 두 손을 필사적으로 움켜잡습니다. 오빠, 나야. 장미야. 서린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떨리는 음성에 태평은 온몸의 피가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굳어버립니다. 뭐라고? 내가 진짜 장미라고? 그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애는 대체 누구인데? 장미는 태평의 두 손을 으스러질 듯 맞잡고 감춰온 진실을 쏟아냅니다. 30년 전 악마 같은 채화영이 쌍둥이 자매를 갈라놓았으며 제 욕망을 위해 서린을 나치의 딸로 키웠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밝힙니다.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아빠 오복기를 죽인 진범 역시 채화영이며 그 비극적인 살인 현장에 불륜관계였던 강남봉 교수를 불러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방조자로 만들었다는 추악한 민낯을 폭로합니다. 장미는 멍하니 서 있는 태평을 향해 채화영의 가장 잔인한 기만을 폭로합니다. 채화영은 오빠의 간절한 꿈을 가지고 농락했던 거야. 오빠가 가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왔던 건 사실 우리 가족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시하려는 목적이었어. 장미의 음성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장미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날의 잔혹한 엇갈림을 이어갑니다. 채화영은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어서 장미를 제거하기 위해 트럭을 보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서린과 옷이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채화영은 쌍둥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나를 죽이려 살인 트럭을 보냈어. 하지만 그날 운명의 장난처럼 서린이와 내 옷이 바뀌어 있었지. 채화영은 제 손으로 친딸처럼 키운 서린이를 쳐버리고도 옷만 보고 나를 서린이로 착각해서 데려간 거야. 장미가 피 맺힌 진실을 쏟아내자 공터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돕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애 사실은 내 쌍둥이 동생 마서린이야. 태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진실 앞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장미를 바라봅니다. 장미는 넋이 나간 채 제 가슴을 쥐어뜯는 태평의 어깨를 부서질 듯 강하게 붙잡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이 모든 지옥 같은 사실은 백호 씨와 오빠한테만 말했어. 자기 아버지가 가해자로 몰린 비극 속에서도 백호 씨는 나를 선택했고 그 여자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이제 우리가 똑똑히 갚아줘야 해. 태평이 원수에게 고마워하며 노래를 불렀던 제 자신에 대한 환멸로 울부짖자 장미는 그런 태평을 차갑고도 단호하게 응시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오빠, 이제부터 시작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린이를 지켜. 채화영이 나를 제 딸로 믿고 완전히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그 여자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그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고 가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게 저 여자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장미는 태평의 두 손을 놓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제 아버지를 죽이고 오빠의 꿈을 감시 도구로 쓴 채화영을 향한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며 장미는 무너져 있는 태평을 뒤로하고 어둠이 깔린 폐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대표실의 문이 잠기고 이강혁은 핏기가 가신 채화영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섭니다.
대표실의 공기는 채화영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내팽개쳐진 휴대폰에서 다시 한번 기계적인 진동이 울립니다. 채화영은 공포 서린 눈으로 휴대폰을 노려보다 비틀거리며 그것을 낚아챕니다. 도대체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채화영의 갈라진 외침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채 대표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실장. 두 사람 참 보기 좋네. 30년 전 그날 정숙희를 벼랑 끝으로 몰 때도 지금처럼 딱 붙어 있었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이강혁이 끼어듭니다. 당신 누구야? 목적이 뭐야? 돈이 필요하면 액수를 말해. 하지만 남자는 비웃듯 말을 잇습니다. 돈? 채화영이 마동석을 차지하려고 임신 기사를 터뜨리고 그 아이가 죽으니 쌍둥이 중 한 명을 훔쳐다 제 딸로 둔갑시킨 그 추악한 세월을 돈 몇 푼으로 퉁치겠다고? 이 실장, 당신이 뒤처리한 오복길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 짧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떨며 무너지는 채화영을 이강혁이 부축합니다. 채화영은 휴대폰을 향해 악을 씁니다. 죽여버릴 거야. 당신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찢어 죽일 거라고. 남자는 오히려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죽이는 건 당신들 전공이잖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난 당신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 당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가짜 성이 한꺼풀씩 벗겨지며 세상 사람들이 그 민낯에 침을 뱉는 걸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게 할 거야. 오늘 밤부터 잠들 때마다 오복길의 피냄새가 코끝을 떠나지 않을 거다. 남자가 전화를 끊자 대표실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의 멱살을 쥐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칩니다. 이 실장, 분명히 다 지웠다고 했잖아. 저놈이 어떻게 30년 전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강혁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합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30년 요새가 정체 모를 목소리 하나에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실 벽 너머 어딘가 어둠 속에서 이들의 비참한 발악을 소리 없이 지켜보던 정체 모를 남자는 차갑게 읊조립니다. 그래, 채화영.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긴 시간을 1초도 빠짐없이 즐겨줄게. 너와 내 사냥개 이강혁, 둘 다 말이야. 남자의 서늘한 목소리는 어둠 속에 낮게 깔리며 이제 막 시작된 잔혹한 사냥의 서막을 알립니다. 채화영의 완벽했던 30년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과연 채화영은 이 처절한 파멸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채화영이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된 강준호는 철륜이라는 이름으로 채화영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더 처참한 복수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 모든 판을 짠 배후의 남자는 과연 누구일지, 이 복수극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화영의 가면을 벗기고 장미의 복수를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속극장이었습니다.